중고등학생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훔쳤다거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절도 공범으로 경찰서 조사에 나오라는 수사관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인점포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친구들이 담배나 물건을 훔쳤는데 당시 망을 봐준다거나 어울려 이동하다가 모두 공범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 잘못이니 경찰서 조사에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물건 소유자에게 물건값을 배상해주면 아이는 훈방 조치되고 사건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여러 명이 가담했다거나 함께 연루되어 절도를 하게 되면 이는 보통의 절도죄도 아닌 특수절도죄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절도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인 기준으로는 특수절도죄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은 불가능하니 자칫 실형을 선고받게 되거나 최대 선처받는다 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특수절도로 입건되면 성인 사건과는 다르게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 각호 처분 중 하나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들이 관여한 특수절도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지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막상 소년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해도 그중 수위가 높은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 중 대다수를 보자면 여러 명이 작정하고 계획을 짜서 절도를 실행하는 수준의 사건은 극히 드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할 순 없겠으나 철없는 마음에 소위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부주의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가령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일행 중 한 명이 어떤 물건을 훔치고자 할 때 친구 부탁으로 현장에서 망만 봐준다거나 물건을 옮겨주거나 훔친 물건을 같이 먹거나 사용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특수절도에서의 공모나 가담의 범위는 대단히 넓게 인정됩니다. 꼭 훔치는 행위를 같이 해야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망만 봐주었다거나 상대의 절도 시도를 묵인한다거나 옆에 동행만 했어도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이라고 해서 가정법원이나 어디 동사무소 같은 데서 사건 처리를 담당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연루된 절도 사건이라 해도 일단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데요. 청소년들은 피의자 신분에서 순차적으로 경찰서에 불려와 최소 한 번씩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미성년자 신분이기에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조사 때 옆에 동행할 수 있으며 만약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조사 때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련 공범들을 모두 조사하고 나면 사건을 우선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게 되고 이후 검사는 재량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송치해서 소년보호 재판으로 진행되도록 조치를 해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청에서 직권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지지 않는 경우라면 검사가 선처를 해준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겠으나 곧 성년 나이에 임박해 있는 청소년들 사건이나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라면 가정법원 송치 대신에 일반 법원으로 사건을 정식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면 약 한 달 정도 뒤 시점에 심리기일이 잡히게 되고 이때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나 변호인은 함께 출석해 재판을 받고 당일에 바로 사건에 관한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특수절도는 본래 성인 기준으로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재판에 넘겨졌다는 전제에서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 사건에서 일회성 특수절도 사건으로 그 피해 수준이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유사 전과가 많지 않다면 집행유예는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라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고 징역형인데 그 집행만 유예받는 형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신분에 있다거나 특수 직종에 재직 중인 피의자라면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신분 유지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때에는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아 1호나 2호 처분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반성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소년보호 처분 중 경미한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다만 소년범이라고 해도 기존에 다른 처벌 전력이 많다거나 특수절도 피해 규모가 큰 경우로서 피해자 합의도 성사되지 않은 경우라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경찰서로부터 특수절도 가담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때에는 사안을 쉽게 보지 말고 우선 변호인과 상담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은 단순히 현장에만 있었으니 경찰서에서 참고인 정도로 부르나 보다 싶겠지만 경찰서에서 이런 연락을 해왔다면 10중 8구 그 대상자 전부를 특수절도 공범으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첫 조사부터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피해자 합의나 진술 교정 등 여러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사실 특수절도 사건에서는 공범들이 여럿이다 보니 서로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도 막상 분리된 공간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일행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생기게 됩니다. 친한 친구지만 사람 심리상 자기도 무섭다 보니 책임을 줄여 말하게 되고 친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방지를 위해서라도 변호인 선임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의뢰인 가족을 대신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 조건 조율 및 합의서 교부 등 절차를 모두 대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이 없는 경우라도 피의자나 피의자 부모가 나서서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일단 경찰 수사관을 통해 물건 소유자인 피해자 측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연락처 교부를 해줘도 되는지 의사를 묻고 회신을 주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알게 되면 피의자 가족이 직접 나서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합의 연락처 교부만 해줄 뿐 합의 절차에 관여하지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알아서 합의 다리를 놔주겠지 기대하면 안 되며 당사자 본인이나 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언급드린 대로 특수절도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하거나 소년 사건이라면 1,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수사 초반에 어떻게 대처하고 피해자 합의가 빠르게 성사되느냐에 따라 사건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입장에 있으시다면 이 시점에 변호사 선임을 하고 적극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특수절도 사건 연루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